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계속해서 연준과 은행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기어를 바꿔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친구 녀석이 이 사진을 주며 집값이 올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미국 동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에는 두 주택 시장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곳은 작년 2022년 1월과 비교해서 떨어지고 있고, 한 곳은 2022년 1월과 비교해서 아직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간에서 이 두 곳이 나눠지는 것이 보입니다. 모기지 데이터 회사 블랙나이트에 의하면 텍사스의 대도시 중 하나인 오스틴을 제외하고는 서부 대도시들 12곳은 모두 집값이 1년 전과 비교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주의 동쪽으로 텍사스 오스틴을 제외한 37곳의 대도시들이 모두 다 집값이 올랐음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역을 기준으로 집값이 패턴이 나뉘는 건 매우 희귀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펌핑된 달러와 낮은 모기지 대출 금리로 2년 동안 미국은 전국적으로 대도시든 작은 타운이든 집값이 오르는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패턴이 동부와 서부를 기준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부터 서부의 많은 도시들이 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 덕에 주택 시장 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테크 산업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도시들부터 가장 빠른 집값 하락을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의 집값은 두 곳 다 10% 이상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워싱턴주의 시애틀도 7.5% 빠진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최근 테크 회사들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 고용을 줄이고 심지어는 대량 해고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가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이와 정반대로 미국 동부의 플로리다주와 남부 도시들은 아직도 기업 유치가 잘 되고 있고, 일자리도 늘어 계속되는 미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즈니 월드로 유명한 플로리다의 올란도와 플로리다 남부 해안 도시 마이애미는 각각 9.3%와 12% 집값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는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금융회사들과 암호화폐 회사들이 터전을 잡고 있는 등 마이애미의 골드러시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네요. 개인적으로 플로리다주는 애들이 조금만 크면 이사하고 싶은 도시였는데, 이런 생각이 저만 들었던 것이 아닌가 봅니다. 왜 골드러시까지라고 불리는지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표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미국 주들 사이 안에 소득의 움직임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소득이 플로리다와 텍사스로 빠져나간 것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빠진 소득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주황색이 뉴욕이고 노란색이 캘리포니아인데, 대부분이 플로리다주 아니면 텍사스주로 갔습니다. 제가 최근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나 아리조나로 많이 이주한다고 들었는데, 이 표를 보니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플로리다의 사업 신청서 숫자인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보일 겁니다. 왜 텍사스와 플로리다일까요? 일단 제가 찾은 공통점은 둘 다 공화당주이고 주 소득세가 없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왜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은 빠져나오는 걸까요? 그 두 주의 공통점은 둘 다 민주당 색채가 진한 주이고 주세금이 높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주하고 싶은 주들인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나와서 좀 이야기가 샜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집가 상승을 크게 보이는 다른 두 도시로 코네티컷주의 하트포드와 뉴욕주의 버팔로가 있는데요. 집값이 비싼 보스턴과 뉴욕시티에서 조금 벗어난 교외로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이번 2월 달에는 12개월 동안 하락한 주택 매매 건수가 다시 늘었다고 하는데, 1년 전 대비 매매가의 중위값은 11년 동안 처음으로 0.2% 줄었다고 합니다. 모기지 대출 금리 상승과 구매력 하락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집값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2020년과 2021년에는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난 집값 상승이 이제는 한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 주택 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게 보일 겁니다. 저와 같이 2021년에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정말 좀 속상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때 매매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다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 매매 시장에서 탈주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도 경제의 한 축으로 같이 굴러가는 바퀴라고 볼 때 현재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경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이상 집을 현재 살 가능성이 없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